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커리어 고민을 나누는 리드미팟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최 팀장입니다. 리드미팟은 리드미다 투데이 어디라고요? 리드미다 투데이. 네, 리드미다 이런 거 투데이. 해주셔야 돼요. 네, 우리 게스트분들이 계셔서 설명이 약간 참 그죠? 네, 좀 어색하신데 자, 리드미팟은 리드미다 투데이에 게재된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관련된 수다를 가감없이 나누는 팟캐스트 방송입니다. 편안한 수다를 위해서 각자의 본명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뭐 본인들이 원하시면 그죠? 그럼요. 네, 공개할 수도 있고. 왕원에도 우리가 막 가끔씩 얘기해요. 아 그렇죠. 불쑥불쑥. 강제 공개입니다. 어머 그러고. 네. 뭐 근데 뭐 사실 저희가 그렇게 유명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요. 네, 알려줘도 네. 또한 특정 회사에 대한 적나라한 속 얘기들이 공개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드미팟은 유튜브와 애플 팟캐스트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자, 이곳은 강남 소재 리드미 사무실 한켠의 회의실이고요. 오늘도 역시 저를 포함해서 반가운 얼굴들이 오늘 자리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전부 포함해서 5분의 패널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최고의 인원을 최다 인원과 최고의 최다 여성 비율. 그리고 그 사실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어떻게 구분하실지 모르겠지만 또 이렇게 이 엄청난 사운드 시설이 지금 이번 주에 3월 넷째 주에 비로소 드디어 저희가 엄청난 마이크와 이 사운드 시스템을 통해서 지금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제 얘기하지만 이전까지는 저희가 그 핸드폰 하나에 달려들어가지고 그렇죠. 굉장히 아기도 아침으로 정말 그 감개무량하지 않을 수 없는데 나름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들인데 참 그러겠죠. 소박했습니다. 네. 제 생각엔 이 사운드 시스템이 좀 이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회차에는 조금 어색한 소리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긴장했어요. 지금. 많이 홀스 먹고 있고요. 양해해 주시고요. 제 생각에는 대표님이 조금 가까이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훨씬 좋습니다. 자, 오늘 이 사운드 시스템보다 훨씬 더 반가운 손님들이 계십니다. 오늘 저희가 올해 들어서는 특별하게 기획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반가운 손님들을 많이 매주 이렇게 모시고 있는데, 그렇죠? 이번 주는 두 분의 굉장히 아리따운 확인할 수 없으니까요. 방송 진행을 거의 못할 정도로 보이는 라디오가 될 것 같습니다. 보이는 리듬이. 그러네요. 이거 마이크 했더니 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카메라는 언제 들어오나? 라고 일단 뭐 얘기해야 그래도 청취율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죠. 라는 생각에서 어쨌든 정말 예쁜 분들이 오셨습니다. 두 분이 오셨는데 사실 저보다는 대표님께서 사전에 또 좀 그죠? 많이 인터랙션이 있었죠. 히스토리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이제 제가 또 문과 출신이라 그리고 많은 문과생들이 사실은 문과생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또 꽃 직무인 마케팅 있죠. 그렇습니다. 마케터들을 이렇게 쭉 섭외를 해봤는데 사실은 마케팅이라는 게 대기업에서 하는 게 좋기는 한데 오히려 실전 마케팅은 스타트업들이 훨씬 더 강하고요. 그리고 여기 모신 분들은 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첫 번째 에피소드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해드릴 이름 얘기할 뻔했어요. 괜찮나요, 김지영님? 네.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아실 겁니다. 취준생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이트 어디죠? 리드미.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자소설.com에서 마케팅을 하고 계신 김지영 팀장, 저 선생님을 모셨고요. 선생님이라고 그냥 해도 될까요? 네. 팀장님이랑 얘기한 김에 승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말하면 말하면 이루어지는 곳이라. 그러네요. 일부러 실수를 계속해야 되나? 사장님까지 올라가죠. 대표님까지. 두 번째로는 최근에 핫한 그 이슈 중에 하나가 혼 썸띵이지 않습니까? 혼밥, 혼술. 혼인을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본인은?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이 개념이 요즘에 유행하기 전에 미리 비즈니스를 하고 계셨던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김소정 대표님, 이사님? 네, 이사. 이사님이니까 대표님으로 갈게요. 대표 이사네요. 어머. 이사들 중에 오늘 대표로 나오셨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다시 지금 싫은 표정들이 아니에요. 야심들이 있는 분입니다. 야심찬 표정으로.
이사님을 모시고서 혼밥 페어에 대해서 혼밥 페어부터 시작해서 혼밥에 대한 모든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박수로 한번 맞이해볼까요?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청취자분들 꾸준히 들어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요. 한 3, 4주 전쯤에 네, 그죠? 예, 저희와 함께했던 또 헤일리 킴님이 오랜만에 또 같이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러게요. 한 번 건너뛴 것 같은데 3번을 건너뛰네요. 네네네. 이게 무슨 좋아하지? 이게 저희 방송의 매력이죠. 그러니까요. 시간의 마법사죠. 네. 그렇죠. 네, 저는 헤일리 킴이고요. 네, 오랜만에 또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네. 한번 참석하시면 한 3주 정도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 그러니까 신기해요. 네, 어떻게 근데 그렇게 한번 꾸준히, 빠지면- 꾸준히들 나오는지. 네, 한 3주는 목소리 들으실 수 없는 그러니까요. 리드미 방송의 책입니다. 꾸준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한약도 갖다 놓고 있고요. 이게 제가 여기 리듬이 잠깐 비운 사이에 건강 악화로 인해서 쉬는 걸 이제 회복을 하려고 한약도 짓고 스트랩도 사놓고 그렇습니다. 네. 허니앤 레몬입니다. 네, 허니앤레몬 목에 좋다는 소염제 통제고요. 네. 야, 오늘 좋은 목소리를 들려드리기 위해서 약을 먹고 왔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정말 뭐 약발로. 네. 네, 저희가 이렇게 좀 허술한 방송을 하는 것 같지만 또 나름 각자의 패널들은 굉장히 그 최선을 최선을 다하고 다하고 있다는 있습니다. 거 그럼요. 여러분들 알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3월의 주제는 시작입니다. 그렇죠? 1월의 주제는 뭐였을까요? 이동. 이동이었죠. 네, 이동이죠. 네. 그분 아직도 못 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돌아오지 네, 아직도 못하고 돌아오지 계신- 못하고 있고 여기 광주에 계시죠. 네. 네. 가끔씩 톡으로 네. 참석하고 싶다고. 올해부터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그 사람 누구냐? 그렇죠. 원래 원래 없던 사람 네, 아니냐? 진행자하고 뭐 대표님이 있고 이렇게 패널들 계시고 이런 거 아니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작년 방송을 들어보시면 원래 조 대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이동이란 주제를 잡자마자 지방 출장으로 바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떠나셨죠. 네, 그래서 근데 하지만 조만간 복귀할 겁니다. 그렇죠? 못 올 수도 있어요. 본인은 오겠다라고 하지만 못 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1월에는 이동을 했고 2월에는 힐링을 주제로 했었고요. 자, 3월에는 시작을 주제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첫 주에는 대학 생활에 대한 얘기,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취업을 준비하는 단계,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주에는 실제로 면접을 진행하고 뭔가 그 취업에 완성돼서 신입사원으로서의 커리어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중간 단계에 대한 얘기를 나눴었고요. 자, 오늘부터 남아있는 3월의 두 주간은 오늘 새롭게 모신 두 분의 패널에 그 커리어의 시작에 대한 얘기를 한 분씩 한번 얘기를 나눠봤으면 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자소돌닷컴에서 윤상호 이사님이 나오셨었잖아요. 그렇죠. 네, 괜찮나요? 네, 네. 아니, 이미 말씀하셨던데요. 제가 듣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아니 혹시라도 민감한 얘기가 나올까봐. 네네. 그런가요? 그럴 수 있죠. 들으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안 듣는 척하면 다 들으십니다. 과연 내 얘기를 하나. 그럼요. 뭐 굉장히 좋은 회사일수록 뭐 그런 다 오픈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네. 네. 윤상호 이사님이 다 들으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네. 그럼요.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톡 몇 마디 해보면 알겠죠. 네. 그렇죠. 자, 두 분 모두 그 리드미에 보면 커리어 패스가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한 주 한 주씩 두 분의 커리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어떤 분부터 한번 네, 해볼까요? 오늘은 김지영 매니저님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사실은 본인의 이름이 굉장히 흔한 이름이라고 노출에 대해서 전혀 껄끄러워하시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자소설닷컴 김지영이라고 치면 이제 확 나오겠죠. 그리고 사실 이 커리어 패스를 가보면 그렇죠. 그렇죠? 이거 너무나 상세하게 나와 네. 있습니다. 내 친구 걔네 이렇게 알수 있는. 그렇죠. 그리고 뭐 사진이 지금 저 캐릭터로 되어 있지만 뭐 실물 사진도 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저 캐릭터 사진이랑 실물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비슷하네요. 생겼어요. 비슷한 거 진짜 같아요.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본인이 만든 줄 알았어요.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어요. 네. 사실 자, 지금 이거 잠깐 개인 시상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굉장히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계신 분이죠. 오,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어떤 일이 무슨 좋은 일이죠? 그러게. 본인도 되게 모르시는 것처럼 신혼이세요. 네. 오, 그러시구나. 근데 이 소중한 시간에 지금 야, 귀한 시간을 아니 내주시고. 남편분도 같이 오시지. 남편분은 지금 분수 가물을 즐기시고 더 행복한 시간을 각자의 행복한 시간을 즐기는 그렇군요. 바람직한 시간이 네, 삶입니다. 네. 네. 참 쿨하게 살고 계시네요. 네. 네. 대표님께서 한번 그 우리 김지영님의 커리어를 살짝 한번 소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김지영님께서 직접
또 본인의 커리어의 얘기들을 한번 편안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자, 커리어 패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실제로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대학교 때부터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자세한 얘기는 김지영 매니저님께 듣도록 하고요. 제가 알고 있는 거를 말씀을 좀 드리자면 대학교 졸업하시고 진짜 마케팅 하고 싶어서 준비를 하셨다가 친구 따라서 에이전시를 가신 건 아니고요. 친구들이 많이 에이전시를 가신 것도 있고 본인도 실제로 에이전시에서 일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에이전시에서 일을 하셨다가 이제 지금 일하고 계신 자소설닷컴 윤땡땡 이사님, 사실 지지난주에 나오셨죠. 모상호 이사님. 아, 모상호 윤모 씨 아들 모상호 네. 이사님께서 이게 콕 점 찍어 놓으셨다가 지금은 자소설닷컴에 픽업되셔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심하게 게임하면서 노셨다는 바로 그분. 바로 하지만 네. 누구랑 똑같은 케이스예요. 난 그렇게 했는데도 그분 S대 하셨고요. 누구랑 똑같아요. 되게 비슷하네요, 누구랑. 그러니까 그 학교 사람들은 다 그래 보니까. 그런가? 왜 그러지?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도대체?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직접 우리 김지영님의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실제로 대학 때 또 뭐 하여튼 본격적인 커리어를 하시기 전에 많은 경험을 하셨다고 했는데 주로 어떤 경험들이 있으셨어요? 네. 저는 사실 고등학교 때 광고 카피라이터가 되고 싶어서 네. 혹시 니들이 개맛을 알아? 이거 네. 혹시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하셨죠? 카피라이트 하면 여기 꽂힌단 말이죠, 사람. 교과서에 나오는 네, 그 그렇죠. 누가 보면 뭐 마치 방송 엔진 와서 한 그러니까요. 번쯤 네. 들어봤던 얘기를 다시 하시는 네. 네, 그런 뭔가 한 2, 30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카피를 쓰는 게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광고 카피라이터가 되고 싶다고 생각을 막연히 하다가 대학교 때 광고 연합 동아리를 들어가게 됐고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엔 그게 커리어의 시작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되게 지금 저랑 비슷한 업계나 일을 하고 있는 선배님들도 많이 만났고 후배들도 거기서 많이 만났고 친구들도 이제 다 그렇게 같은 비슷한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 친구들을 만났기 때문에 사실상은 대학교 때 동아리 들어간 게 저의 커리어의 그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동아리였습니까? 우리나라에 큰 광고 연합 동아리가 4개가 있어요. 4대 동아리. 네, 4대동이라고. 무슨 뭐 네. 3대 짬뽕도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동아리가 있는데 각각의 색깔이 다 있어요. 그래서 빨간색 동아리, 파란색 동아리, 노란색, 흰색 동아리 방금 이렇게 저희 있는데 하는데 진짜로 저게 나오네 색깔이. 네, 색깔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티를 맞춰서 다 같이 운동회도 하고요. 아 진짜 네. 그 색깔로 티를 맞춰요? 네네네, 그 동아리 색깔로. 왜요? 왜 색깔을 해요? 그게 약간 아이덴티티 같은 게 있어요. 선배들도 계속 그렇게 했고 그 밑에도 계속 그렇게 했고 저는 파란색 동아리여가지고 네 파란색 동아리를 하면서 근데 뭐 그게 뭐 정치색 이런 거랑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죠 저는. 빨간색하고 파란색 파란색. 어디예요? 파란색이 어디지 요즘에? 뭐 모르죠. 전 뭐 그런 거 잘 모르고. 있어요? 진짜 궁금해서 그래. 파란색이 쓰잖아요. 요즘. 있잖아요. 누구 파란색? 뭐 바른정당 네. 이런 데서 파란색 쓰시고. 바른정당이 뭐지? 그죠? 바른정당이 뭐지라는. 진짜 몰라. 정말 간첩 아니세요 혹시? 그러게 사드? 그러시구나. 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그래서 어느 동아리예요 그게? 그래서 에드플래시라는 에드. 동아리 플래시. 플래시라는 네 동아리고요. 여기 청취자분들 중에 에드플래시 계시면 네. 다 같이 한번 소리 한번 와. 질러주세요. 네, 거기서 저는 이제 카피부를 했었어요. 어. 거기 또 이제 디자인부, 카피부, 마케팅부, PR부 이렇게 다 실제 나눠져 회사랑 있거든요. 똑같네요.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대학생 시절에 광고 대행사에서 하는 것처럼 경쟁 PT도 해보고, 뭐 광고제도 해보고 이러면서 광고도 만들어보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하면서 2년 동안 의무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2년이요? 대단하다. 와, 거의 2년이 학교처럼. 네. 진짜 2년이겠네요. 네. 만약에 근데 1년 하다 그만둔다. 그러면 이제 정회원의 그 네. 이름이 안 써져 있는 거예요. 네. 네, 되는 거죠. 네, 이제 동아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렇게 쭉 회원들 이름이 있는데 1년 뭐 그만두고 이러면은 거기 이제 이름을 커리어랑 똑같은 못 올리는 거죠. 그래서 경험을 쌓으신 분들이 2년 동안 매주 토요일에 가가지고 토요일에 거의 밤새서 놀고요. 군대인가요? 대단하네요. 네, 그래서 그때 되게 열정이 많은 친구들 많이 만났어요. 다 그 정도로 자기가 뭔가 하고 싶은
같은 게 뚜렷하고 뭔가 자기 토요일 주말을 이제 희생을 하면서까지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보니까 되게 에너지가 넘치고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시너지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사실은 저의 커리어는 그때 시작되지 않았나. 아, 네, 그때는 몰랐죠. 할 때는. 그러네요. 이게 요즘에 새 학기니까 새겨 들을만 합니다. 네. 다시 들어가려면 어떤 색깔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아 그래도 저는 파란색? 에듀케이션에 이게 무슨 삼성 라이온즈도 아니고 아니 이 빨간색은 어느 학교예요? 그 학교마다 있는 거죠 동아리. 맞춰볼게요. 아니요. 이게 연합이래요. 연합 동아리라서 연합으로. 네, 서울 경기권에 있는 모든 학교들의 이제 학생들이 다 지원이 가능하고요. 네, 그 뭐 사실 연고전처럼 그런 게 이제 있는 거죠. 각자의 색깔이 있는 거죠, 동아리마다. 대단하다. 네. 그러면 하는 일들은 다 비슷하고요. 그 네 네, 개가 그래서 거의 그럼 똑같아요. 그만큼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동아리 하나가 몇 명이에요? 저희는 한 기수랑 한 50명 정도 오. 되고요. 예, 지금 한 이번에 8기, 9기를 와. 뽑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지 한 5, 6년 됐으니까. 장난 아니네요. 네. 원로. 네, 저는 많이 이제 그렇게 됐고. 그러네. 네. 근데 이제 광고 실제 업계에 계신 선배님들이 되게 짱짱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많이 도움도 받고, 네. 공부도 본인이 열심히. 내세우고 싶은 카피라이트는 뭐가 있습니까? 제가 썼던 것 중에요. 본인의 역작.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이제 시작이니까요. 아니 동아리에서 그래도. 동아리에서요. 기억나는 거. 아니면 이거 괜히 했어 뭐 이런 거. 제가 이제 처음 들어갔을 때 광고 동아리 처음 들어갔을 때 이제 경쟁 PT를 하는데 그때 저희가 피자헛을 이제 다시 1위를 탈환하기 위해서 마케팅 방안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주제로 이제 그때도 경쟁 PT를 그런 걸, 했어요. 네. 네. 근데 그때 이제 팀원들이랑 같이 짰던 카피가 피자 만나다였거든요. 그래서 피자헛에서 만나고 네. 아재들이 좋아하는 건데. 네, 1등을 했습니다. 피자헛이 근데 지금 그때부터 이렇게 쇠락기를 네. 겪은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럼 1등 하셨어요? 네, 그때 오. 제가 발표를 했는데 이야. 다행히 1등을 해가지고 상금은 얼마나 받았어요? 상금은 없고 상장이 있어요. 상장. 네, 아, 명예와 상장. 피자 20판 뭐 이런 거. 피자. 근데 그건 미스터 피자에서 시키고. 네. 만나다 이걸로 1등을 하셨구나. 네네네. 괜찮은데요? 네. 대단하시. 네, 아저씨들만 이제 짝짝 달라고. 네, 왜냐면 이제 선배님들이 채점을 하시기 때문에 아저씨 낮에 입마셔도 네 선배님들이라 괜찮습니다. 그렇죠. 네. 혹시 남편도 그 동아리에서 만나셨나요? 아니에요. 남편은 피자헛에서 만났어요. 네. 이런 건 참 재밌어요. 틈새 개그. 그 동아리가 많은 도움이 되셨구나. 네, 사실 엄청 큰 되게 의미 것 같아요. 있네요. 되게. 근데 다른 분들 중에서도 동아리가 도움이 되신 분들 좀 있으세요? 동아리. 저는 술 많이 드셨어. 혹시? 아니, 대학교 때는 술을 안 마셨어요. 저는 그냥 대학교 입학해서 방송국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지금은 다 까먹었는데 뭐 영상 편집하는 것도 잠깐 했었고 그다음에 뭐 취재하거나 아니면은 기획하거나 약간 그런 것도 멘트 같은 거 네. 작가처럼 직접 쓰시기도 하나요? 그런 것도 하시고. 네, 하도 오래전이라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자꾸 뭔가 숨기시려고 하시는 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네, 멘트도 뭐 쓰기도 하고요. 이제 뭐 촬영은 안 하고 제가 뭐 찍히면 그거 편집하거나 아니면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영상제 같은 걸 했었어요. 그러면 이제 뭐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한테 출품해라 해서 그 출품 받은 거 가지고 영상제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걸 기획하고 네 그런 걸 지금 많이 말씀하시는 분은 김소정님으로 다음 부에 소개가 되실 네,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동아리가 도움 많이 되셨는데 또 그 외에 어떤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경험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꼭 회사가 아니더라도 뭔가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막 마케터가 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살아왔어 뭐 이런 또 재밌는 포인트들이 좀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때 막 대외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딱 그 시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친구들 중에 좀 대외 활동을 많이 한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홍보대사도 하고 마케터 활동 같은 거, 대학생 마케터 활동 같은 것도 하고. 근데 그때 막 1기, 2기 막 이런 때여가지고 지금은 되게 막 10기 몇 그죠. 이런 지금이 8, 9, 10 네, 넘어갔으니까. 그런 데 네. 많이 있는데
그때 시작할 때 딱 그래서 저는 이제 뚜레쥬르에서 CJ 푸드빌에서 마케터 활동을 아. 했었고요. 저희 대놓고 얘기해요 다. 네. 근데 뚜레쥬르도 만나다 이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디 가나? 네, 제가 그거 먹는 그렇게 걸 돌려 좋아해서. 쓰다가 거 아니에요? 그걸로 합격한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면 돌려 쓰다가 예? 네, 그때도 나름 기획서를 써가지고 그것도 이렇게 뽑아요. 지원서를 이렇게 다 해서. 서류 심사도 있고 네, 면접도 서류 심사하고 있고. 네, 그래서 그럼 되겠네. 만났어? 맛있어. 꽂히신 것 같아요. 커피. 이런 게 카피라이신 거예요. 전문성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좀 먹는 쪽에 관심이 많아서 그 뚜레쥬르도 하고 스무디킹에서도 했었어요. 근데 조금 다른 게 스무디킹은 되게 소수정이고 회사 자체도 규모가 작아서 마케팅 팀도 되게 소수의 분들이 하셔요. 그래서 거기서는 되게 뭐랄까 밀착으로 해서 저희가 뭐 아이디어를 내면 바로 피드백도 듣고 막 약간 이런 식으로 활동을 했었고, 뚜레쥬르 같은 경우에는 워낙 회사도 크고 거기 또 팀원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약간 CJ 계열사에 있는 막 팀장님들, 마케팅 팀장님들 막 강의해주시고 막 이런 것들 많이 듣고요. 그때는 뭐 팀으로 해가지고 막 팀플레이, 팀 PT하고, 팀도 하고 뭐 팀과제 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도 되게 많이 약간 연습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 마케팅 실무를 하기 위해서 그죠. 연습을 하고 좋은 얘기들 많이 듣고 기억은 못하지만 다 잊어버리지만 어딘가에 쌓여있는 어딘가에 채워야 네. 되죠. 네. 아, 그런 것들을 그게 그러니까 많이 어떤 했던 것 인턴십 같은 건가요? 대외 활동 대외 활동이라서요. 아, 그런 기수제로 하는. 네. 아, 또 따로 있군요. 네. 네. 저도 그걸 했는데 혼자 굉장히 몰라요 많이 지금? 어, 나도 알아. 아니, 난 지난번에 미래론가? 그것도 네. 제가 몰랐고. 미래로? 내일로 내일로? 아, 내일로. 그 미래로 뭔가 이런 네일로가 만 29세로 연장되었습니다. 네, 저 네일로가 아직 만- 갈 수 있습니다. 내일로가 만 29세면 네. 원래 만 27세였거든요. 아직 초등학생 대상으로 미래로. 이럴 수가. 아, 진짜 나 완전 내일로 진짜 미래로. 아재됐다. 아, 네, 부끄럽습니다. 진짜 내가 옛날에 그렇게 몰아냈던 우리 어머니 같은 모습을 제가 그러니까요. 네일로. 네일로도 몰랐고 그 대외 활동이라는 게 있군요. 네, 네. 사실 제가 보기에는 동아리가 약간 더 예전의 대세였다면 요즘은 진짜 대외 활동이 이제 근데 대외 활동이 이제 끝물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한 8기 이럴 때 했었고 제 동생 이제 친동생이 한 10기, 12기 이렇게 넘어가는데 또 요즘은 약간 인턴십이 그런 식으로 더 대세가 된 그런데 대외 활동을 하면은 정말 한 10팀까지도 되잖아요. 큰 대기업에서 하면 그 팀들이 다 모여서 하나 주제를 가지고 내가 이걸 마케팅 한다면 뭐 이 빵을 뭐 내 신제품 마케팅 한다면 이런 걸 했을 때 결과물 진짜 실제로 피 튀기게 경쟁하고 막 밤새면서 막 회의하고 그런 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빵 안 먹어본 거 아닙니까? 네, 저 뚜레쥬르 사랑합니다. 파리바게트 싫어요? 네, 파리바게뜨도 전 빵이라면 다 좋습니다. 아, 네. 네. 방금 말씀해주신 네. 분은 헤일리킴. 네, 그렇습니다. 별명은 빵순이고요. 네. 원래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이 리드미 팟이 남자분들만의 수다였었어요. 근데 갑자기 여자분들 이렇게 많아지니까 그러니까요. 헷갈리실 것 같아서 제가 계속 남자들의 수다를 받고. 성함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오늘도 제가 그 우리 대표님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되게 감명 깊게 봤어요. 이 커리어 패스 커리어를 잡는 것에 대한 출발점에서부터 정말 그 어떤 마지막까지 거의 집대성한 그 글을 쭉 올리셨더라고요. 그 정도. 저는 저런 자세를 좋아해요. 그런데 재수없는 방송. 너무 그 좋았던 거는 정말 출발점 자체가 어쨌든 나에 대한 발견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궁금한 거는 김재영님도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나에 대한 발견에 굉장히 도움이 되셨나요? 아니면 이럴 수도 있거든요. 나는 그냥 나 자신을 발견하기 이전에 그냥 왠지 그냥 나는 광고 마케팅 그냥 좋았어. 그래서 무작정 뛰어들었고 그런데 그게 럭키하게 그냥 계속해서 나한테 잘 맞아서 쭉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또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고 되게 헤매다가 그런 것들을 찾는 경우도 있는데 김정님은 어떤 케이스셨어요? 저는 사실 운이 좋게 잘 맞아서 그리고 또 제가 원할 때 어떤 좋은 기회들이나 이렇게 사람들을 잘 만난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아까 얘기했던 그 광고 동아리에서도 되게 막연하게 생각을 가지고 들어왔다가 정말 광고 나랑 안 맞는다 이러고 그쵸. 전혀 다른 걸 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왜냐면 근데 겉으로 보이기에는 광고 동아리다 보니까 광고 업계에 계신 선배님들이 눈에 띄고 그들끼리 굉장히 많이 네트워킹도 하고 하는 것 같아서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동아리를 했지만 뒤에서 뭐 다른 진짜 공무원이 된 친구도 있고요. 뭐 이렇게 되게 다른 일을 하는 정부에서 친구도 마케팅 있고. 하세요. 이분은. 네, 근데 다들 얘기하기가 그때 뭔가를 했던 게 도움이 많이 되기는 한다. 다른 걸 해도.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왠지 모를 이끌림에 뭐 이렇게 광고 동아리도 했고 다른 뭐 마케터 활동도 했고 하면서 좀 더 찾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진짜 예전에는 그냥 돌 같았으면 이게 원서로 좀 다듬어 간다는 느낌? 그래서 좀 더 멋있는 마케터로 내가 이렇게 다이아몬드처럼 이렇게 돌을 깎아가고 있다. 그래서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런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요 멘트는 준비한 겁니다. 평소에 생각한 거. 네. 보통 이런 건 준비해 온 겁니다. 이끌림에 이끌려. 이끌림에 이끌려 만났더니 만났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그런 게 아마 청취자분들 중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냥 그럼 나는 왜 광고 마케팅이 재밌었을까? 혹시 이런 생각도 해보셨어요? 좀 엉뚱한 생각이지만. 저는 솔직히 말하면 약간 관종 기질이 있어요. 네. 네. 김지영님입니다. 김지영님. 요건 제가 무슨 단어인지 압니다. 이거. 네. 그렇군요. 근데 사실 마케터들이 관종 기질이 다 없으면은 안 돼요. 네. 그래요? 왜냐면 이렇게 자기가 뭘 하나 해서 뭐 컨텐츠를 만들었다. 이게 터져야 사실 기분이 좋잖아요. 김지영. 그쵸. 네.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걸 좋아하는 편이라서 김지영. 네. 접니다. 김지혁입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약간 근데 그러면 사실 뭐 진짜 연예인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가 네 연예인 팬들을 지금 콕 지금 표정 보세요. 이거 어떡할 거야. 물론 저희도 보는 눈은 있어요. 네. 남편 뭐좀 이따 병 들고 쫓아올 거 같아요. 지금 음주가무 중이시니까 중이시니까 위험하구나. 왜냐면 이제 이런 엉뚱한 질문을 드려보는 거는 순발력? 면접인가요? 비슷하게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냥 똑같은 어떤 관심, 뭐 특성, 내가 갖고 있는 것들 중에서 도대체 난 뭘 해야 되지? 그러니까 관심을 받는 걸 좋아하지만 그걸 반드시 광고 마케팅으로 소화하게 된다는 건 또 다른 얘기잖아요. 네. 뭐 그래서 그런 질문 한번 드려보는 거죠. 그리고 약간 시기도 잘 맞았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제가 이제 딱 커리어를 시작할 때쯤에 SNS가 엄청 커지고 블로그 마케팅이라든지 바이럴 페이스북 마케팅이라든지 네. 이런 게 많이 이렇게 유행이 되면서 트렌드가 되면서 그러네. 인력이 그때 많이 필요했던 거죠. 근데 그게 마침 또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는 그 시기에 약간 머리가 잘 돌아가는 친구들이 또 잘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게 좀 약간 아기가 잘 맞지 않았나. 그래서 운이 좋게 이렇게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김지영님께 좀 질문 이런 거 없으세요? 김지영님이 사회과학계열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공이 뭐셨죠? 저는 국제관계학이랑 문화인류학을 했는데요. 어려운 거 하셨네요. 너무 특이한 전공을 두 개를 했다 보니까 네. 제 생각에는 전국에 이 두 개를 전공한 사람이 저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네. 지금 국제관계랑 네, 인류 네, 문화인류학. 문화인류. 국제관계 사드에 대해서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관계학을 놓은 지가 오래돼서 이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할까요? 미사일은 우리나라에 있는데. 네? 그러게요. 그렇습니다. 진짜 어려운 문제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진짜 국제관계는 뭘 배우고 문화인류는 뭘 배우나요? 말 그대로 진짜 국제관계. 약간 정치학에 가까워요. 국제관계학은. 음. 그래서 뭐 정치 이론들도 많이 배우고요. 뭐 진짜 나라들 간의 어떤 그런 거나 아니면 뭐 힘, 권력 이런 거에 대한 것들도 많이 배우고 사실 제가 학부 때 국제관계학을 복수 전공을 하다가 한 학기 듣고서 때려쳤습니다. 안 맞으실 것 같아요. 싸움 날 것 같아요. 네. 정치 얘기 나오고. 네. 근데 국제관계를 배우면 네. 그러니까 보통 외교관 이런 쪽으로 가시는 건가요? 국제기구에 많이 계세요. 유엔 이런 네. 쪽으로 많이 네, 쓰시잖아요. 국제기구, 대학원도 많이 가시고요. 왜냐면 학부만 해서는 조금 우리나라에서 힘들어서 네, 뭐 그쵸? 외교부 네. 쪽이나 네, 뭐 이런 쪽 많이 그쪽으로 쓰시고. 많이 국제관계학 근데 은근히 재밌어요. 막 배우다 보면 막 세계의 패권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싸움 혹시 좋아하는 브레트 우드 친구. 체제에 대해서 아십니까? 네. 뭘요? 수준 나이가 우리들이 얘기하면 그러면 네. 지금 현재는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지금은 딱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컨텐츠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전에 대행사에서 SNS, 그러니까 특히 페이스북 채널 운영 같은 거를 집중적으로 했었는데 그때 정말 말 그대로 페이스북 채널을 진짜 다 운영하는 걸 다 했어요. 뭐 기획도 하고 광고도 걸고 뭐 결과 리포트도 쓰고 뭐 이렇게 하면서 다 했었는데 지금은 약간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서 뭐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저희 사이트에도 올리고 뭐 블로그에 이렇게 다른 식으로 하는 그런 컨텐츠 마케팅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행사 했을 때랑 뭐가 다르신 것 같아요? 일단은 대행사에서는 사실은 제가 뭐 여러 가지 브랜드를 했었는데 제게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맞아. 대행이라 네, 정말. 네 대행이라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래도 혹할 만한 브랜드가 뭐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알 만한 브랜드? 제가 아모레퍼시픽에 있는 네 브랜드를 하나를 같이 했었는데 아모레퍼시픽 안에도 되게 많은 그쵸.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뭔가요? 아이페 베리떼. 네 베리떼를 베리떼 했었는데 하셨어요? 베리떼를 했었는데 뭐예요? 어떻게 알아요? 그 여성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유명해요. 저도 네. 알아요. 모르겠네. 쿠션 유명하고. 네 쿠션이 쿠션이 되게 유명해요, 유명해요. 베리떼가 음료수 이름이죠. 네 거기서 운영을 했었는데 약간 한계점이라고 생각한 게 정말 대행사 다니시는 분들 다녀보신 분들은 A분들, 알지만 네. 네, 정말 스트레스 많고 되게 열심히 하세요. 근데 사실 광고주님들, 그 공이 다 광고주님들의 네. 것이다 보니 누님들. 네, 주님들의 네, 저희 주님이라고 불러요. 네. 실제로 진짜, 네. 진짜 잠깐 그쪽 이제 컨설팅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누님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네, 진짜. 엄청난. 그래서 야, 참. 아쉽더라고요. 열심히 해도 내게 네, 아니니까. 내게 아닌 게 제일 아쉬워가지고 사실은 정말 다방면으로 많은 브랜드의 어떤 그런 걸 겪어볼 수 있었던 건 정말 좋았으나 이거를 뭐 약간 평생 가져갈 만한 그거는 나한테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럼 대기업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주님. 네, 네, 주님들은 주님들은 여러 가지를 컨펌하십니다.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제가 컨펌하십니다. 그 대기업 누님들께 이런 대행사분들을 이제 고르도록 해드리는 네. 컨설팅을 했었는데 네. 이제 정말 그냥 컨펌 도장을 잘 찍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보는 안목이 확실히 좋으시죠. 그분들이 네, 많이 이제 보십니다. 스스로의 브랜드에 체화시키는 거에 되게 능숙하시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이제 모든 참가에 비딩이 들어가시잖아요. 네, 대행사분들이 네. 이제 그 과정에서 보면 되게 고통, 창작의 고통과 피말입니다. 네. 그럼 마케팅은 컨펌이다. 돈이 있으면 마케팅은 컨펌이 되는 거고. 대행사에서는 뭐 고생을 하지만 어쨌든 주님이 되면 컨펌을 할 수 있다. 여기 신분 상세라는 표현이 좀 그렇구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실제로 보면 그 보니까 대행사의 유명 대행사에서 잘 하시는 분들 스카우트 하시거나 맞아요. 보통 경력직으로 그렇게 대기업으로 맞아요. 들어가시더라고요. 네, 예. 잘 되면 네. 진짜 좋은 케이스들은 그 자기가 담당했던 그 브랜드의 번역으로 다 네. 비슷하게 나오죠. 네. 이제 근데 아웃소싱을 하다가 그 대표님도 컨설팅에서 시작하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주니어 때는 이렇게 을 생활 해보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쵸. 근데 뭔지 계속 갑하셨잖아요. 저는 을을 상당히 오래 상갑 했어요. 했잖아요. 상갑. 아니 나름대로 최근에. 갑 오브 갑. 갑오브갑이라는 그 상갑. 팀장님이 을 하시는 거 별로 상상이 안 되는데. 안 되세요? 네. 아, 전혀. 저를 키운 것의 8알은 을 생활. 진짜. 근데 을 생활이 사실은 저도 뭐라고 해야 될까? 근데 말씀하신 거 되게 동의하는 게 어렸을 때는 을 생활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밖에서 어렸을 때 갑질을 하다 죄송합니다. 우리 편도 많아. 갑질을 하다 보면 진짜 어쩔 수 없이 힘이 들어가요. 맞아요. 힘이 들어가면서 이게 자꾸 뭐 씌워서 보게 되는 거죠. 네. 그런 부분 좀 아쉬웠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그래서 어쨌든 뭐 도움이 많이 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네. 앞에서 이제 어떻게 해서 커리어를 갖게 되셨는지 네.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저희가 이제 그 이번 주제가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지금 녹음한 지 한 35분이 넘어가지만 벌써. 시작인데 실제로 그 이렇게 시작하는 단계, 뭐 뭔가를 준비하는 분들 또 새롭게 커리어를
어떻게 보면 그 김지영님처럼 쭉 연결선상에서 커리어를 하신 분들도 있지만 또 전혀 새로운 뭔가를 새롭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본인이 이제 리드미에 또 작성하셨던 이런 에피소드들 중에서 또 이렇게 좀 소개도 해주시고 또 하시고 싶은 얘기 그런 분들께 뭔가 새롭게 시작하거나 또 커리어에 대한 꿈을 꾸고 계시거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실제로 지금 인기 되게 많으십니다. 비전공자가 마케터가 되는 법이라는 에피소드는 관심이 138명이에요. 와, 이 제목이 일단 시작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마치 방송을 위해서 쓰신 거죠. 그러니까요. 네. 대단하다. 네, 제가 동아리도 자꾸 얘기하는데 동아리 들어갈 때 그 기수를 뽑을 때마다 컨셉이 다 달라요. 근데 뭐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이번 올해 들어올 친구들은 당신의 패를 뒤집어 보세요. 그래서 일상생활과 다른 또 다른 생활을 이제 들어와서 해봐라 이런 컨셉이고 제가 할 때는 갱고였어요. 갱고. 네, 갱고. 뭐 하고 싶은 광고가 하고 싶은 광고, 갱고 이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동아리에 들어가고 나서 그 이후에 하고 싶으면 그냥 진짜 다 갱고 했던 것 같아요. 때로는 되게 힘들긴 했거든요. 벅차긴 했어요. 제가 일을 벌리는 걸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막 벌려놓고 이제 감당이 안 돼가지고 힘들기도 했지만 일단 시작을 하면은 중간에 뭐 그만두든 망하든 실패하든 어쨌든 간에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의미가 있고 나한테 남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민할 바에는 그냥 빨리 해보고 아니면 말지 약간 이런 편이라서 그렇게 뭔가 내가 해야 될까? 이게 맞는 걸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저는 그냥 무조건 그냥 하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네. 해보고 얘기. 네, 네. 그러니까 진짜 개인적으로 저 에피소드 자체는 어떤 내용이에요? 아, 저거는 제가 인턴을 했던 처음 들어갔던 대행사를 어떻게 들어갔는지에 대한 에피소드인데요. 그때 만났던 대표님을 제가 페이스북에서 우연히 알게 됐어요. 근데 대표님이 마침 인턴을 구한다 이렇게 이제 공고를 페이스북에 올리셔서 그럼 제가 해보고 싶다 이렇게 이제 막 무작정 연락을 드린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만나게 됐는데 6개월 정도 인턴을 하게 됐고 근데 저는 일단 그렇게 들이대서 한 이후에 여기서 만났던 인연이 또 그 다음 회사를 소개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 이어지고 지금도 계속 연락하고 하거든요. 그게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냥 그때 제가 만약에 들이대지 않았더라면 일단 시작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상상하기 근데 힘들 되게 정도로 들이대는 이미지랑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네,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 가만히 계실 것 같아요. 되게 차분하고 조용하실 네. 것 같은데 네. 아 그렇구나. 저희가 같이 에피소드를 띄워놓고 보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그 소제목처럼 쓰신 게 너무 재밌어요. 대표님 한번 쭉 다시 볼까요? 읽기 편하게 딱딱 나누셔가지고. 그러니까요. 보면 나만의 입사 팁, 페이스북을 적극 활용하자. 그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네,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 초보 AE가 하는 일 무엇이든 합니다. 이거 되게 A가 뭔가요? AE는 이제 광고 기획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의 약자죠? 어카운트 이그제큐티브의 약자입니다. 아. 네. A. 네. 그리고 SNS 운영에 무엇이 필요할까? 뭐 블로그 운영에 필요한 거, 주의 뭐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제작 시간 고려해야 된다. 뭐 페이스북의 운영에 필요한 것, 뭐 카피라이팅과 컨텐츠 이제 뭐 이렇게 쭉 해서 굉장히 재밌게, 그러니까 마케터이신 만큼 에피소드 자체도 되게 재밌게 쓰셨어요. 눈에 띄게. 감이 있으세요? 쓰는 걸 보니까. 그러게요. 네, 감이 있어요. 지금 현장에 계신 분은 제가 감이 있다고 감이. 에이. 혹시 같은 동아리 출신 아닙니까? 아까도 뭐 강고의 광고라서 뭐, 아재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군요. 어쨌든 무조건 시작해봐라, 부딪혀봐라. 이게 이제 조언이시겠네요, 네, 그렇죠? 본인 자체가 이미 이제 동아리를 통해서 많은 경험들을 하시고 그런 경험들이 축적되고 또 과감하게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뭔가를 노력하시고 하는 부분들이 결국 이제 지금까지 오시게 된 그런 비결이 아니었나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실제로 저 들이대가지고 저희도 이번에 인턴을 원래 2명을 뽑았거든요. 근데 한 분이 들이대셔가지고 해외에서 들이대셔가지고 한 분 더 뽑았어요.
대단한. 그러니까 이게 들이댄다는 게 근데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쵸, 그쵸. 정말. 네. 맞아요.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또 대학생이나 이럴 때는 뭔가 위축되는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더더구나 요즘 같은 때는 또 비강이 돼가지고 그렇죠. 더 힘들죠. 점점 더 고스펙자들이 밑으로 내려오는 상황이라 쉽지 않을 거예요. 네. 들이대는 게. 자 오늘 김지영님을 모셔놓고 저희가 한번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나눠봤고요. 마케터에 대한 본격적인 또 얘기는 다음 주에 또 저희가 김소정님과 함께 또 더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물론 김소정님도 함께 계셨지만 주로 김지영님께 저희가 마이크를 많이 드렸습니다. 왜 함께 오셨냐면요. 친구시죠, 두 분이? 어, 네, 맞는 거 굉장히 친하신 것 같아요. 아 친구예요? 네. 친구예요? 둘을 모셔왔으니까 친구라고 해야지 뭐라고 그래. 아니 난 안 친해 보이길래. 아니 수다 떨 수가 없어서 지금. 아, 그 카톡으로 다 얘기하고 계세요. 친구시구나. 네. 농담이고요. 이 두 분이 사실은 좀 이따가 저희들이 지금 마케팅 관련된 책을 내고 있어요. 거기에 원작자들이십니다. 오. 그 작자들. 그 작자. 그 작자. 대단한 네. 분들이네. 그럼 아무튼 그래서 오늘 시작이란 또 주제에 걸맞게 뭐든지 도전하고 또 경험하고 하는 가운데서 본인의 길을 찾아가는 그런 마케터로서 또 컨텐츠 마케팅을 현재 하고 계시는 김지영님의 얘기를 또 들어봤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또 다음 주도 특별히 뭐 저희가 네. 에피소드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한 줄 평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웬일이에요 다시. 이게 제일 힘들거든요. 되게 고통스러운 예. 작업입니다. 훈훈한 마무리를 하면서 여성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되게 관대해지는데. 자주 여성분들을 모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왔을 때는 저는 왜? 헤이니킴 저는 네, 뭐 보는 노래 눈이 시키시고 있으니까. 저희가 보는 눈이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김정님 혹시 또 편안하게 그냥 지금 취준생들이나 아니면 비슷한 연차에 그렇죠? 네, 고생하고 그러게요.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짧게 안 한번. 우리가 그 방송 좀 꺼주세요. 네. 저희도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네. 김지영님의 마무리 멘트로 한번 마무리 해볼까요? 네. 믿었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하는 것과 자기의 선택과 자기가 좋은 사람이라는 걸 믿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거 사실 팀장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 되게 그런 스타일. 자기 자신을 알고. 네. 약간 우리 과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정말 스스로 믿으시고 스스로 힘내시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그분 누군지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직 지글러라는 책에 See You at the Top이라는 책이 있어요. 정상에서 만납시다. 그 책에 첫 페이지에 써 있는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요 말 자체는 직 지글러가 한 말이 아니고 너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너밖에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스스로 믿으시고 많이 경험하시고 많이 부딪히시고 도전하시고 들이대시는 가운데서 그죠? 네. 많은 것들을 얻어내시고 또 커리어를 잡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김지영님 통해서 이런 것들 좀 많이 생각해 보실 수 있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김소정님과 함께 또 마케터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